오줌 싼 거 아니에요. 저 복근 운동 좀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탄강 남계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낚시하는 거 보여드릴 게 아니고 제가 낚시 유튜브를 하면서 촬영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영상 한 편이 나올 때까지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오늘 보여드리고 싶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이게 낚시 유튜브라는 것도 그냥 가서 뭐 낚시하는 거 찍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기획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번 주는 어디로 낚시를 갈지, 가서 어떤 컨셉으로 낚시를 찍을지, 인트로 영상은 뭘로 하고 쿠키 영상은 또 뭘로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영상 제작 과정 중에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이런 기획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아, 이번 주는 어딜 가지? 이번 주는 뭘 하지? 이번 주는 어떻게 재밌게 만들어 볼까?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틈틈이 아이디어 떠오를 때마다 적어 놓습니다. 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뭐 밥을 먹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어느 정도 기획이 되고 이번 주에는 어떤 컨셉으로 영상을 찍어야겠다고가 정해지면은 그거에 따른 준비를 해야겠죠. 지난번 제가 제작했던 갑오징어 게임 편을 예로 들면은 갑오징어 게임 편을 제작하기 위해서 일단은 갑오징어 낚싯배를 예약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또 소품들을 구매를 해야 돼요. 오징어 게임 추리닝 요거 해외 직배송으로 했고요. 소소한 소품이지만 뽑기 같은 거 막 이런 것도 사야 되고, 오징어 게임 명함 이런 것도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보실 때는 뭐야 저거 뭐 또라이야 뭐야 이렇게 하실지 몰라도 사실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되게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그 대본도 사실은 저는 이렇게 다 짜가지고 하거든요. 그대로 연기하고, 그런 노력들이 뒤에 되게 많이 숨어 있습니다. 제발 그만해. 제발 그만해. 아이 지렸네. 아이. 아우. 아, 조명을, 아우, 아니, 괜히 그 다큐 프로그램 따라한다고 캠핑용 조명 틀어놓고 이거 커튼 앞에 있으니까 눈부셔가지고, 아우. 잠깐만, 다시 분위기 좀 잡고요. 촬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제가 어떤 장비들로 유튜브 촬영을 하는지 장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액션캠 2대 사용하고 있고요. 모델은 소니 X3000R 모델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기도 하고요. 배터리는 17개 정도 있네요. 근데 몇 개 잃어버린 게 17개예요. 배터리 한 개당 촬영 시간은 1시간 내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녹음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구매한 장비인데 멀리서도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녹음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촬영하러 가볼까요? 네, 도착했습니다. 별건 아닌데 이런 사소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무거운 짐 들고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견지낚시 유튜브는 사실 선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촬영 같은 걸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많이 연구를 해야 됐고요. 물 바깥에 이렇게 삼각대 세워서 찍을까 생각도 했었고, 보면 이렇게 낚시하는 손에다가 카메라 해서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이렇게 어깨에다가 놓고 찍어볼까 생각도 했었고요. 뭐 이렇게 가슴에 달고서 하는 방법도 생각을 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저희 견지낚시는 할 때 물속에 저 수장대라는 지팡이 같은 걸 봤거든요. 저기에다가 거치해서 하는 걸로 정했었죠. 근데 저 방법이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견지낚시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수장대에 카메라 거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수장대가 만약에 물에 쓰러지면 장비 다 날립니다. 아직까지는 날려본 적은 없어요. 저렇게 따기를 때리는 이유는 제가 자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카메라로 녹음이 되고 있고 녹음기로도 음성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편집할 때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그 시작하는 신호음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따기를 보통 때립니다.
저는 낚시하는 그 장면만 찍는 게 아니라 처음에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집에 올 때까지 모든 그날의 조행을 그 영상으로 다 담기 때문에 일단은 촬영 분량이 엄청나요. 하루에 보통은 한 6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 이상 찍어올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고기를 언제 잡을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좀 무식하지만 다 찍어 놓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좀 재밌는 게 들어갈 때도 있고 어쨌거나 영상을 건질 확률이 그나마 높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탄강 남계리 여울에 섰습니다. 여기 한탄강 남계리 여울은 올해 첫 견지낚시 출조 때 여기 와가지고 말이 안 나와. 올해 첫 견지낚시 출조 때 여기 와가지고 큰 잉어 잡았었거든요. 편집해서 저렇게 말이 꼬이는 부분을 다 이제 잘라내서 그런 거고, 실제로는 말을 되게 못해요. 유튜브는 저런 말주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말주변이 부족해도 이렇게 편집으로 커버할 수는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남계리는 사실 누치의 개체수는 그렇게 많이 없고요. 보통은 잉어를 노리고 오는 곳이거든요. 좀 인생 한방이죠. 촬영할 때 저런 멘트는 보통은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편이고요. 옆에 아무도 안 계시면은 좀 자유롭게 하는 편이고, 누구 계시면 저 같은 경우는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촬영뿐만 아니라 방송 같은 것도 사실은 평생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흔한 막 고등학교 때 방송부 이런 거조차도 안 해봤기 때문에 촬영 스킬이 되게 딸립니다. 그래서 카메라 이렇게 구도 삐뚤 때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역광일 때도 되게 많고요. 좀 촬영 스킬은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편집 작업은 재미없는 영상을 엄청 재밌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재밌게 찍은 영상을 재미없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편집 같은 거를 아예 할 줄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독학으로 꾸역꾸역 하고 있는데, 이제 편집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편집자를 고용하시기도 하는데, 편집자분들 페이가 생각보다는 되게 세요. 한 1분 정도의 영상을 만드는데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사이에 페이를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영상을 만드는데, 제 영상 한 편당 한 10에서 20만원 사이의 돈을 지불을 해야지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유튜브 수익도 거의 없는데 한 편당 10에서 20만원? 저는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못해도 제 스스로 편집을 하고 있고요. 편집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편집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도비사의 프리미엄 프로라는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찍어온 영상들을 여기 프로그램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보시면은 총 10시간 정도의 영상을 찍어 왔습니다. 이제 이거를 컷 편집이라고 하는데요. 이 10시간을 다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으니까 요거를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기 좋게 뭐 한 10분이나 15분 정도로 압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상을 일일이 다 보고서 필요 없는 부분, 재미없는 부분들을 다 날려야 돼요. 자, 그러면 컷 편집 시작해 보겠습니다. The next day. 컷 편집 어제 한 오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뭐 절반도 못했고요. 지금 한 7분 정도 만들었네요. 또 오늘 이어서 계속 편집해 보겠습니다. 최근 제 영상에는 나레이션을 되게 많이 이용하거든요. 저 나레이션 어떻게 입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선장님의 멘트가 제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별거 없어요. 그 편집하면서 중간중간 상황에 따라서 녹음기로 녹음을 하고 바로 그 부분에 집어넣어 놓습니다. 되게 좀 원시적인 방법이죠. 선장님의 멘트가 제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오늘 물때도 괜찮고 날씨도 좋습니다. 한 7시간 정도 작업해가지고 드디어 10시간짜리 영상을 컷 편집을 끝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 14분 정도짜리로 만들었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뭐 다른 효과나 자막을 넣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한 3-4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영상 해가지고 또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막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영상을 청각장애인 분들이나 조용한 곳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자막을 넣는 편이거든요.
근데 자막 넣는 것도 보통 노가다가 아닙니다. 제가 말한 목소리를 듣고 그거를 적고 그 다음에 다시 확인하고 다시 수정하고 그 자막을 또 영상 내에서 내 목소리에 맞는 지점에 정확하게 넣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손이 많이 가요. 그래도 요즘은 시대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음성 인식으로 해서 자막 넣는 기능이 얼마 전에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3 hours later. 편집을 시작한 지 10시간 만에 편집을 다 끝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편집 기술이나 이런 게 딱히 없어가지고 좀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시간 걸린 만큼 영상이 막 또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참 이래저래 힘듭니다. 이제 편집을 다 마쳤으면은 인코딩이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영상 편집한 거를 하나의 이제 파일로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인코딩을 돌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인코딩이 되는 동안 또 썸네일을 만들어야 돼요. 썸네일이 뭐냐면은 그 유튜브 보시면 이렇게 처음 이렇게 메인 사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썸네일 작업을 하시려면은 이제 또 낚시 가서 그래도 좀 되게 이쁘거나 좀 특색 있는 사진들을 많이 찍어 오는 게 좋아요. 그 중에서 한 장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조행을 나가면서 항상 이런 썸네일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일단은 유튜브 제작 과정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또 뭐가 궁금하실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익 같은 게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보여드리기 쪽팔리는데? 잠깐만요. 제 수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솔직히 이번 달에는 영상을 거의 안 올렸어요. 한 편 올렸나 그런데 수익이 보시면은 지난 28일 동안 수익이 24,892원입니다. 구독자 28일 동안 4명 늘은 거 실화냐? 저 구독 좀 눌러주세요. 너무한다 진짜. 유튜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만큼 수익이나 그런 채널 성장을 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 수익이나 구독자 증가도 형편이 없네요. 요번 달은 제가 활동을 안 해서 그렇지만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4번 정도 영상을 올릴 때 수익이 한 5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투자하는 뭐 돈이나 그런 노력에 비해서는 저는 솔직히 작다고 생각해요. 작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작아요. 더 좋게 포장을 할 수가 없네요. 진짜 턱없이 부족하고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을 따져보면요, 일단은 매주 출조비, 기름값이나 미끼값이나 여러가지 배 빌리는 값, 그 다음에 장비 사는 값, 이런 걸 다 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하지만은 낚시라는 거는 원래 제 취미였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보상받거나 이걸 벌겠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정말 유튜브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카메라 사고, 배터리 사고, 마이크 사고, 이런 장비들도 보시다시피 수백만 원씩 썼고요. 그냥 간단하게 봐도 저 프리미어 프로라는 편집 프로그램도 매달 24,000원씩을 내야 돼요. 프로그램을 쓰려면. 좀 뭔가 매 편 재밌게 만들려면은 소품 같은 것들도 구매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럼 소품도 사야 되고. 가장 이제 이런 거 다 떠나서 아까 보셨다시피 편집을 한 편 만드는데 거의 한 10시간씩 한다고 치면은 한 달에 4편의 영상을 올리면 40시간을 저는 이 인력을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을 전혀 못 받는 거죠. 한 4년째 제가 이렇게 하고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제 생각엔 그래요. 일반 분들 중에 저처럼 이렇게 매주 낚시를 가고 매주 10시간씩 들여서 편집을 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정말 얼마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쉽게 도전들을 못 하시는 것 같고, 하시다가도 바로바로 이제 그만두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하는 유튜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만약에 김밥집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김밥 만드는데 재료비가 한 5,000원 든다고 쳐요. 그럼 5,000원이 들었는데 이걸 1,000원씩에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수록 적자가 나겠죠.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 4년 동안 유튜브를 운영을 했는데 항상 출조를 나갈 때마다, 영상을 만들 때마다 적자를 보고 있는 거죠. 이럼에도 그냥 하고 있는 거는 사실 그냥 창작 활동이나 이런 게 좋아서 하고 있는 거고요.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슬프네요. 많은 다른 낚시 유튜버분들이 저랑 비슷한 상황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인 이제 수익 모델을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자신의 가게를 오픈한다거나 아니면 광고를 협찬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멤버십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수익적으로 가져가시려고 하는데, 근데 참 보면은 시청자분들 인식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만약 광고 영상을 넣는다거나 뭐 협찬을 받는다거나 이러면은 댓글에 이제 달려요. 이제 뭐 초심 잃었다, 이제 돈맛 봤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거가 좀 저도 되게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조금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수익을 좀 안겨드리고 해야지 그분들이 그거를 토대로 더 좋은 장비를 사고 재밌게 하는 편집자를 구하고, 그다음에 더 좋은 곳을 가고 더 좋은 장비를 사서 또 리뷰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수익적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그거를 나쁘게 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뭐 나쁘게 보실 거면 보셔도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뭐 낚시도 못 가고 구독자분들이랑 좀 소통할 창구도 없어가지고 쓸데없는 영상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도 트렁크가 영상 하나 만들 때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는구나 조금이라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계속 낚시를 쉬고 있는데 얼음이 얼면은 내년 초쯤에 송어 낚시나 빙어 낚시 다닐 거예요. 그때까지 영상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기다려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